잠깐, 오빠의 승리를 비는 거 말고요. 김엘림. 2022년 1월 웬 편지 하나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군인 조롱 위문 편지 논란이었죠. 내용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신상털이, 사이버불링까지 관련 뉴스가 한동안 이어졌던 것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문제의 편지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느낌은 뭐랄까요? 절반의 경악과 절반의 한탄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다고? 1950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전투는 치열하고 전선은 혼란스럽게 자꾸만 남으로 밀어닥치니 사람들 혼도 쏙 빠져 있을 때입니다.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삼았죠. 부산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인용이 시작됩니다. 총우 여성 총걸기 운동 18일부터 24일까지 주간 설정. 총우 여성의 총걸기를 촉구하여 여성의 자각에 의한 전선 총우를 결부하는 자동적인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조국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대한부인회에서는 공보처를 비롯하여 국방부 정운국, 사회부 부녀국, 부산시내 일간 각 신문사, 부산시 등의 후원을 얻어 18일부터 24일까지 총우여성 총걸기 주간을 설정키로 되었는데 이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리라 한다. 하나, 신생아를 전개하여 빠진표 투자, 억제를 기하고 저물가 정책에 순응할 것. 둘, 부유층의 애국을 촉진하여 국가시책에 순응하고 군에 절대 협력하도록 할 것. 밑줄이 시작됩니다. 셋, 15세 이상의 여성은 의무적으로 지성과 애국심에 가득 찬 군 위문 편지 한 통 이상을 써서 육군본부 혈병부로 기송할 것. 넷, 위문수거는 몸, 특히 배에 두를 수 있을 정도로 하여 나는 오빠의 승리를 비나이다 등의 애정에 넘치는 간단한 수를 놓아 육군본부 혈병부로 탁송할 것. 밑줄이 끝났습니다. 부산일보 1950년 9월 18일. 인용이 끝났습니다. 밑줄로 강조한 사망과 사항을 주목해주세요. 네, 위문 편지의 역사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15 이상의 여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지성과 애국심에 가득 찬 위문 편지를 한 통 이상 써서 군으로 보내달라 합니다. 그저 편지에서 그치지도 않아요. 무릇 여성이라면 수여에도 능해야겠죠. 애정에 넘치는 자수를 놓아 위문수건을 만들어 보내달라는데 심지어 추천 문구도 있습니다. 나는 오빠의 승리를 비나이다. 한술 더 뜨는 일도 있는데요. 위문편지나 위문수거는 양반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950년 8월 11일에는 어떤 17살 소녀가 무려 잘린 손가락을 동봉하고 혈서로 쓴 감사 편지를 군에 보내온 일도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는 기사는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어요. 장병에 보답하는 총후의 미담, 정열에 넘친 처녀의 피라는 제목부터 계엄사령관을 비롯하여 각 장병을 크게 감격해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기엔 기괴하기만 한 일이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녀가 보낸 편지에는 국군 오빠라는 표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요. 부산일보 1950년 8월 13일. 설마 이런 일이 잦았으리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 이렇게나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남성 장병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넘어서 칭송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전쟁 시기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총후 여성으로 자각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소비도 자제해야 하고 저물가 정책을 비롯한 국가 시책에도 순응해야 하고 편지도 쓰고 수도 놓아야 해요. 사치스러운 옷이나 치장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특히 몸빼를 입어야 한다고 입을 옷까지 정해주기도 하죠. 동아일보 1950년 11월 14일. 여기서 총우 여성 총걸기 주간에 제한된 문구나
17소녀의 편지에서 반복되는 오빠라는 호명은 그 자체로 연상의 남성과 연하의 여성이라는 연령과 성별의 이중적인 위계 관계에 비롯합니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그저 애정에 넘치는 술을 놓아보내라는 요청은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 장병들은 응당 후방의 여성들로부터 애정어린 응원과 위안을 받아 마땅하다는 성별화된 역할 규정으로부터 정당화되는 것이죠. 이 유구한 위문 편지의 역사가 2022년에 이르러서야 과격한 과정을 거쳐서나마 본격적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총후 또는 후방에서 위문하는 여성 대 일선 또는 전방에서 전투하는 남성이라는 성역할은 전투부대들을 순회하며 공연을 하고 가무를 보였던 군예대 또는 위문부대 창설로도 이어집니다. 1950년 7월 19일 육군 정훈감실 소속으로 육군 군예대가 대구에서 발족됐고 9.28 서울수복 후 제1소대는 양악대, 제2소대는 연예대, 제3소대는 국악대로 편성돼 국군과 유엔군 예하 주요 부대를 순회하며 위문 공연을 했다고 하죠. 수많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군예대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육군 군예대 외에 각 부대별 자체 군예대, 민간의 자발적 위문단체들도 운영됐습니다. 많은 수의 여자 학도 의용군들이 부대 소속 군예대 등에서 군번도 받지 않은 채 부대를 따라다니며 위문활동을 펼쳤어요. 그러다 혹 전투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라도 하면 아무도 그 여인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 더 밀고 들어가 보면 위문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곧 위안부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육군본부는 휴전 후 편찬한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에서 한국군 위안부의 운영 사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기 양양은 물론 전쟁 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레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길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남군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성이 그저 남성 군인들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졌던 사실은 제5종 보급품이라는 별칭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김귀옥 2019년. 다른 글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가부장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구분짓고 둘 사이의 위계를 만듭니다. 국가는 남성들을 전쟁에 더 쉽게 동원할 수 있도록 남성들을 전사형 인간으로 키워내려 합니다. 베티리어든 2020년. 여성들은 거기에서 마치 남성들에게 주어질 보상인 것 마냥 남성들을 위해 준비된 존재로 여겨지고요. 성별 분리 속에서 여성들은 어리고 연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부족하고 따라서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쁘고 아름답고 남성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대상일 때 비로소 의미를 획득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오빠의 승리를 비는 대신 혈서로 국군 오빠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쓰는 대신 차라리 혈서로 군에 지원서를 쓰겠다는 여성들이요. 2019년 기준 국가보훈처가 확인한 한국전쟁에 참전한 여성은 2,565명에 달합니다. 국방일보 2020년 6월 24일. 육군이 체계적으로 모집, 선발, 운영했던 육군 여자의용군 1,058명 중 970명이 휴전 이전에 군에 복무했고 육해군의 간호장교 또한 66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전쟁과 여성을 묶는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에 여기저기 균열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일선의 남성도 아니면서 총호의 여성도 아니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그렇게 물음표를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빛나는 인생의 한순간에 모순을 살아냈던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